다 그리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저당권 문제예요. 저당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당권이 뭐죠? 저당권은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많이 들어봤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쓰고 또 저당권 설정 하잖아요. 이 저당권에 대해서 지금 또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경매하면서 앞으로 평생 경매를 한다고 하면은 한 번 내지 두 번 볼까 말까예요, 저당권은. 근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는 근저당권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근저당권 설정한다? 이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잡아드릴게요. 자, 제가 보자고요. 조금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도 좀 더 적으셨으니까. 근저당권 물건, 근저당권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물건이에요. 물건인 근저당권은 지금부터 공부해 보자고요. 이 근저당권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자, 저당권이 뭘까요? 저당권 개념 잡아드릴게요. 저당권은요,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변제, 돈을 갚을 시기가 도래했을 때 돈을 안 갚을 것을 대비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돈을 안 갚았을 시에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채무자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돈을 안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진짜로 안 갚으면 경매 신청해서 그 부동산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팔린 경매 낙찰 대금에서 내가 우선 변제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그래서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중에 우리 등기부등본 보는 거 배울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이 이렇게 나와요. 등기부등본에는요, 갑구와 을구가 있어요. 갑구와 을구가 있어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자, 갑구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쫙 공시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은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뭐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갑구에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전부 다 을구에 적어넣습니다. 그럼 저당권은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을구에 나온다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도 왜 그렇지 하고서 머리 막 싸매고서 지금 얘기하는 걸 집중 못하면 안 돼요.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자, 저당권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등기부에 채권액이 나와요. 1억에 빌려줬으면 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변제기가 나와 있어요. 2015년 3월 10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2015년 3월 1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신청에서 무슨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등기했죠? 그리고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으니까 이 지금 물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 게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강제 경매 신청과 임의 경매 신청으로 나눠서,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강제 경매는요, 소송을 통해야 돼요. 정말 이거 돈이 빌려줬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권한으로 경매 신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 경매 신청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왜?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다 나와 있잖아요. 채권의 1억이고 변제기가 도래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임의 경매 신청권이다가 정확한 단어예요. 저당권 개념 잡았고요. 자, 이제 근저당권 들어갑니다. 근저당권이 중요해요. 개념 잡는 게. 여기서 근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똑같은 개념에서
추가되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냐면 장래에 불특정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담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팍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칠번 보세요. 저당권은 채권에 표시돼요. 그리고 날짜 나와 있죠. 근저당권은요, 채권액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채권 최고의 1억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1억 2천. 그리고 이런 개념이 붙습니다. 2015년 3월 10일까지 이런 개념이 붙어요.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뭐예요?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이라고 적히고 채권액이라고 적지 않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개념은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담보한대요. 지금부터 풀어가 볼까요? 자, 보세요. 근저당권은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1억 2천 적어놓고 2015년 3월 10일까지 채권 최고액인 1억 2천 안에서 돈을 갚았다 빌렸다 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은요, 딱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그냥 갚아야 돼요. 고정. 근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볼까요? 내가 1억을 빌렸다가 돈이 생겨서 한 3천만 원 갚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갚을 돈이 얼마가 되는 거죠? 내가 갚을 돈이 1억에서 3천을 갚으면은 7천이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돈이 갑자기 급해져 갖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또 빌렸어요. 그럼 갚을 돈이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난 거죠, 갑자기 9천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15년 3월 10일이 되면은 딱 마지막 시점에 현재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갚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정 채무가 아니고 장래의 불특정 채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액이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 2015년 3월 10일까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라질 수 있는 이 기간까지 물건을 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예,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은 개인이나 어떤 금융권이나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할 때 무조건 근저당권 설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진짜 이유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에 1억 2천으로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억에 1억 2천 120% 아닌가요? 채권 최고에 120%로 설정했죠? 어떤 데는요 130%도 설정을 해요. 이 이유는요 2015년 3월 10일이 됐을 때 빌린 돈 만약에 1억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독촉을 한다고요. 돈 갚으라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자 쌓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안 갚아요. 그래 경매 신청해요. 그럼 또 경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길게는 막 1년까지도 걸린다. 그럼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경매가 실제로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 걸린 시간 동안 쌓인 이자가 있겠죠. 이것까지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1억 2천으로 설정해놓고 지금까지 쌓인 이 이자를 1억 2천 채권 최고액 안에서 내가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빌린 이자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예, 이게 근저당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가 어차피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돌려서 다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돌려서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 잡고 이번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술을 많이 마셨더니 혀가 좀 꼬여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